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김진민입니다. 네, 이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 문화센터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방과후 수업 그런 모든 곳에 대부분 수업이 캘리그라피가 들어가 있죠. 그런 캘리그라피를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겁니다. 캘리그라피가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까지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강은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캘리그라피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캘리그라피 요즘 흔하게 말은 하지만 캘리그라피가 뭔지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찾아보신다거나 하신 적은 별로 없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좀 길게 제가 써봤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캘리그라피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인데요. 조형상으로는 의미 전달의 수단이라는 문자의 본 뜻을 떠나 유연하고 동적인 선, 그리고 글자 자체의 독특한 번짐, 그리고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형미 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 미술, 순수 조형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예가 영어로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서예는 그냥 캘리그라피로 번역이 정확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서예라고 그냥 번역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캘리그라피가 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캘리그라피가 유행을 하면서 서예와 캘리그라피가 약간 좀 다른 길을 가는,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고 있어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예는 앞에 트레디셔널 붙여가지고 트레디셔널 캘리그라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캘리그라피는 그냥 캘리그라피 또는 모던 캘리그라피 아니면 캘리그라피 디자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국가 주요기관에 있는 서예 부문은 전부 다 번역 자체가 캘리그라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차차 짜장면과 자장면이 함께 쓰이듯이 또는 다른 이제 맞춤법이 바뀌듯이 그게 추후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이 본 뜻 자체는 이제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지닌 고대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된 이제 전문적인 핸드 레터링 기술을 뜻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캘리그라피에서 캘리, 앞글자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냥 캘리그라피라고 풀네임을 안 부르고 캘리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캘리는 그냥 아름다움, 아름답다라는 그 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피, 뒤에 따라오는 그라피는 이제 서풍, 서법, 화풍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라피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핸드레터링 기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요즘 그냥 캘리라고 짧게 부르죠. 그런데 캘리라고만 하게 되면 그냥 아름다운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되도록이면 캘리라고 두 글자로 부르기보다는 캘리그라피라고 풀네임을 불러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말이 이렇게 좀 길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개성적인 표현과 우연성이 중시되는 캘리그라피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씨를 말합니다. 정리를 해도 좀 길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예쁜 글씨, 아름다운 글씨, 멋있는 글씨,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모든 것들이 손으로 쓰기보다는 다 컴퓨터로 쓰는 세상이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그 느낌, 아날로그적인 그 느낌이 인기를 끌어서 다시 캘리그라피가 자리를 잡게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캘리그라피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까지는
캘리그라피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했어요. 캘리그라피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서예라고 했었죠. 예, 또는 뭐 문자 디자인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캘리그라피라는 단어가 좀 뭔가 좀 전문적인, 예, 그런 느낌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예, 서예과, 국내 서예과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또 디자인이나 예술의 한 분야로 캘리그라피가, 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이런 뭐 서예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시기에 이제 몇몇의 소수 캘리그라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장을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뭐 몇몇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손에 꼽혀요.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손에 꼽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의, 예, 작업을 했었죠. 대신에 분야는 좀 좁긴 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TV나 뭐 TV 이제 드라마나 뭐 그런 타이틀 또는 뭐 영화, 뭐 책 제목, 뭐 홍보물, 그런 데 나오는 그런 캘리그라피들이 대부분 엄청 고퀄리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 제목을 누가 썼다 그러면 그 드라마 제목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고, 정말 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까지 함축적으로 그 작품에 담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예, 그런 작품들을 좀 보기 힘들어진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네, 이제 2000년대 이후에서 한 2010년대 정도까지는 시각 디자인 분야, 예, 뭐 서예나 전문 캘리그라퍼라기보다는 시각 디자인 쪽에서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포스터 제작, 뭐 현수막부터 해서 이제 그런 시각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캘리그라피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예, 광고나 포스터, TV 프로그램, 이제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던 그 분야의 캘리그라피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붓펜이나 D펜 같은 만년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보급이 되면서 취미로 시작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예, 이제 그 취미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나 아니면 다양한 작업 방법들을 보급을 하고, 예, 널리 알리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가가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정도에 캘리그라피가 가장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서예과 졸업생들, 예, 서예과 졸업생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서예과가 만들어져서 입학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졸업생들이 막 이제 배출이 되면서, 예, 그분들도 이제 작가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까 그 1세대 그 몇몇 캘리그라퍼들한테 이제 배운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작가가 되기도 하고, 또 취미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거 많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가장 크게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도구가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됐어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붓펜이라던가 뭐 매직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예, 그런 펜들, 아날로그 펜들뿐만 아니라, 예, 디지털 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펜도 디지털 펜의 일종이겠죠. 예, 화면에 이렇게, 예, 캘리그라피라고 줄을 끌 수 있는, 예, 이런 펜들이 정말, 예, 흔하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좀 더, 예, 다른 방향으로 캘리그라피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작가 그리고 강사들이 출연을 했죠. 예,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배우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정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취미 중에 하나로, 예, 캘리그라피를 뭐 안 해본 사람들도 뭐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이제 웬만큼 저 캘리그라피 해요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